우리는 여행을 왜 갈까요? 단조로운 우리의 일상의 환경을 확 바꿔보고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해서 내 삶의 무언가를 바꿔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여행지도 가보고 맛집도 가고 이것저것 다 체험해봐도 무언가 변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0대 초반 이후로 여행을 가진 않았습니다. 여행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여행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나아질까? 라는 의구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여행을 오랫동안 가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쌓였고 뭔가 서울을 벗어나서 자연을 보고 리프레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롬에서 새로운 필사노트 2권을 출시하셨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의뢰해 주셨어요. 특히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바로 이 월든 필사노트 인데요. 대학교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고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2년 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에 대한 막연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름 측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말 월든에 나온 내용처럼 호숫가로 가서 잠시 도시와 떨어져 필사를 하며 나만의 사색을 즐기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월든처럼 2년 동안 떠날 순 없으니 3박 4일을 떠난다. 그리고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좀 어려우니 핸드폰만이라도 끄고 지내본다. 그래서 정말 저는 3박 4일 동안 핸드폰을 끄고 호숫가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여행보다 풍부하고 충분히 쉴 수 있고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충전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 컨텐츠는 오롬 측의 제작비를 받고 제작된 컨텐츠이지만 기획, 촬영, 편집 모든 것은 제 마음대로 찍은 컨텐츠이고요. 노트에 대한 리뷰나 스펙 따위는 언급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제안드리는 필캉스 컨텐츠입니다. Esto es para ti, mi amor.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숙소 고르는 게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용하고 새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출발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오는 게 되게 망설여졌거든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제가 쉬는다는 건 수입이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마감을 쳐야 되는 일들도 많았고 또 멈추면 혹시라도 일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출발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이거 왜 기획했지?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초록색 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고 싶긴 놀고 싶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원래 오자마자 핸드폰을 바로 끄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저녁에는 주간회고 온라인 클럽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고 온라인 주간회고가 끝나면 그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이렇게 해서 숙소를 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우드톤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저기가 제가 이제 잘 방 이렇게 있어서 이 뷰가 또 이렇게 보여요.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엄청 큰 산이 저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풍경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주방 겸 거실 겸 여기가 대박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짜라란 하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수뷰가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건너편 저쪽에 다른 분이 묵고 계셔가지고 크게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뷰만 조용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와, 뷰 봐, 뷰. 와, 장난 아니죠? 이게 제 숙소고 나오면은 이렇게 와, 뷰가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데크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 충주가 저렇게 보입니다. 카메라로 멀리 보이는데 지금 사실 제 눈으로는 더 호수가 크고 가깝게 보이거든요. 뻥 뚫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첫 필사를 시작해봤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록하는 내용을 일부러 찍진 않았어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록을 하는데 너무 황홀했습니다.
방금 주간해고 끝났고요. 잘 마쳤고, 그리고 핸드폰을 끌려고 했는데 지금 저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갔고, 이것도 지금 주간해고 하면서 촬영하는 거 배터리가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핸드폰을 자기 전까지 카메라 대신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밖에 밤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진짜 이런 경험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심지어 뭐 소리도 안 들려요. 새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와, 도시에서는 오히려 맨날 차 소리, 뭐 사람 소리, 뭐 사이렌 울리는 소리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한 2년 반 정도 그 월든 호수에서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호수도 이렇게 밤 되면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2년이나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되게 적적하고 외롭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뭔가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바로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늘 깨어있는 자세로 볼 가치가 있는 대상만을 바라보는 정신력에 비하면 역사나 철학, 엄선된 시, 정치, 어떤 위인의 행로 같은 것들도 사사로울 뿐이다. 독자가 될 것인가, 그저 학생이 될 것인가, 혹은 통찰력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당신의 운명을 읽고 당신 앞에 놓인 것을 관철하고 미래로 걸어 들어가라. 33분입니다. 곧 있으면 자정이고요. 이제 핸드폰을 끌려고 해요. 주간해고 끝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필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장들이 또 좋아가지고 읽다가 필사를 하고, 또 필사를 하니까 월든을 읽고 싶어져서 좀 읽었습니다. 소로우의 글은 언제나 그렇듯이 바르면서 당차고 힘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쓰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핸드폰을 끄고 본격적인 필캉스 첫날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잠을 못 잘까봐 걱정했는데 푹 잤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눈을 뜨는데 기분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일광욕을 받으러 나가 보겠습니다. I know a place where we can go and be alone. So come away with me, nobody has to know where we gonna go. I was just calling to see. 꽃과 새와 나무밖에 없는 공원에서 이런 필사를 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잠에서나 멍한 상태에서나 깨어날 때마다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길을 잃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 세상을 잃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깨닫지 못한다. Sleeping under stars when it's gone. I was just calling to see if you're free to run away. 호수가 주는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산은 올라가서 정복해야 할 것 같고, 바다는 멀리 나가서 무언가를 개척해야 할 것 같은데, 호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느낌이랄까? 고요하고 차분하면서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압박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월든에는 호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태양의 온화함에 감사함을 느끼는 맑은 가을날,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호수를 바라본다. 하늘과 녹음이 가득 비치어 수면 아래 보이지 않고 호수에 동그라미 물결이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널따란 호수에 수선스러움은 없다. 마치 화병에 담긴 물이 금세 잔잔해지는 것처럼 호수가 그리는 파동이 호숫가에 다다르고 나면 다시금 온화해지고 혼란은 누그러져 사라진다.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걷고
책 읽고 필사하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시원하고 선선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덥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했는데 문제는 벌레를 너무 많이 물렸어요. 제가 일단 점심을 못 먹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저녁부터 먹죠. 확실히 야채가 더 보강되니까 맛이 더 신선하고 풍부해졌어요. 김치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첫날 제 숙소 옆에 저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미 고양이인 것 같고 새끼들도 있는데 새끼들은 제가 다가가면 도망치고 어미는 저렇게 먹을 거를 달라고 계속 저한테 다가오길래 마트에서 추루를 좀 많이 사가지고 좀 나눠줬습니다. 추루 지금 5개째 먹고 있어요. 5개째. 엄마 같은데 새끼들도 지금 있거든요. 숨어서 새끼들은 잘 안 보이는데 엄마는 나와서 저렇게 계속 먹을 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 더 먹고 싶어? 저렇게 먹고 나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참.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여행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냥이가 정신없이 추루를 먹는 동안 저는 일기를 좀 써봤어요. 사실 필사를 하면 쓰는 양이 많아져서 일기를 안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일기에 쓸 내용이 더 많아지고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필사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어서 필사를 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썼어요. 기민하고 건강한 본성을 타고난 자들은 해가 환히 떠오르는 것을 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기에 전혀 늦지 않았다. 오늘 모두가 진실이라고 외치거나 혹은 묵인하는 것이 내일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째 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동하는 거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이동을 했고 스마트폰을 마땅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더 안 보게 되고 이 고요한 호숫가의 기운 때문에 그런지 핸드폰 자체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안 생겨서 굉장히 놀랐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어제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신기했고요. 오늘은 이 고요함이 뭔가 편안하고 저한테 정말 쉬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책을 좀 더 보다가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어제 놔뒀던 밥그릇이랑 물그릇이랑 다 없어졌네요. 갖고 어디로 갔나? 나비야 저기 있네요. 저기까지 끌고 갔네.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화창하네요. 사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체크아웃이라서 제대로 여행할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좀 걷기 좋은 곳으로 가고 필사랑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급하고 시간을 내가 쫓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이 앞으로 계속 달려가고 저는 시간을 뒷공무니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쫓아가거나 붙잡고 할 여지가 없고 그냥 같이 걷는 느낌? 시간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등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고 그늘막 때문에 앞은 시원하고 바람이 부니까 진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또 배는 고프니까 아침 먹으러 갈까요?
지금 여기는 충주호 유람선 타는 선착장인데요. 유람선을 타려고 온 건 아니고 저기 보이세요? 저기 커피를 파는 곳이거든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 파는 곳이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가져요. 커피보다 사실 더 하고 싶었던 건 필사였어요. 아침에는 이런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꽃과 열매를 원한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어떤 향기가 풍겨오기를 바라며 서로의 뜻이 통해 무르익은 맛이 나기를 바란다. 인간의 선한 행동은 일부만 이루어지거나 잠깐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선함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넘쳐 흘러야 하며 이는 인간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동할 장소는요, 피캉스다 보니까 충분히 걷고 또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골랐고요. 대천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한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I kept our photos, I just hid them away. So when I'm over you, I'll look and say, don't be sad that it's over, just be happy that you got to hold somebody's heart, even if it wasn't for very long. 공원에서는 필사보다 독서를 먼저 해봤어요. 월든을 직접 읽으면서 문맥과 내용을 파악하면서 필사를 하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고요. 제가 이날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143페이지.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들이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 아담 시대 이전 혹은 마지막 인간의 다음 시간에 있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신도 현재 순간 속에서 지고하며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금이 가장 신성하다. 이런 좋은 문장을 읽고 계속 곱씹으며 산책을 하다가 어느 시원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필사를 했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현인들 역시 우리를 혼란스럽고 난감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을 똑같이 겪었고 각자 자신의 역량껏 언어와 자신의 삶을 통해 해답을 제시했다. 지혜가 있으면 관대함을 배우게 된다. 어제 갔던 탕금대는 약간 숲속 자연에 더 가까웠다면 여기는 이제 공원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늘도 되게 잘 돼 있어서 12시쯤 여기 도착했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오래 못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고 그늘도 많고 너무 평화로워서 여기서 한 며칠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더 있고 싶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촬영하신 거예요? 아, 네. 어디에 올리시는 거예요? 아,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드릴게요. 네. 뭐라 검색하면 나와요? 저 진지욱이라고 큰 채널은 아니라서. 아, 네. 예, 맞아요. 네. 구독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저기에 머무르시던 분들은 2박 3일이라서 오늘 아침에 떠나서
이제 좀 제가 크게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숯불 예약을 6시로 잡아놔가지고 그 전까지 좀 쉬다가 숯불 오면은 이제 고기 구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고요함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중간에 한번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엄청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누군가가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없겠죠 뭐.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디 니네 엄마가 다 먹었어. 책과 필사와 산책을 함께 한 후 쓰는 일기는 바쁜 일상에서 쫓기듯 쓰던 일기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어요. 특히 저 호수를 보면서 쓰는 일기는 지금도 그립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은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네,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예예. 고기 굽는 거 알고 어떻게 바로 오냐. 와. 알았어, 기다려봐.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주인 아줌마 없을 때 줘야지. 주인 아줌마가 옆에 있단 말이야. 고기. 어떻게. 단체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새끼들까지 지금 먹을 거 내놓으라고 저렇게 난리네요. 아이고 어떡해 미치겠다 진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뭘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빨리 구워가지고 아줌마 몰래 쟤네 좀 주려고. 열심히 지금 익고 있습니다. 그래 해놓으면 이제 목에도 들어오고. 아 그래요? Took the road down past the ocean, worried for winter above. My lips brushed your smile.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렇게 불멍을 하면서 필사를 했던 순간입니다. 벌레들도 없어지고 바람은 시원해지고 따뜻한 불가 앞에서 오롯이 나와 노트만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문장을 필사했어요. 나의 평온한 마음은 마치 호수와도 같다. 잔물결이 동그라미 퍼져 나갈 뿐 파도가 일렁이지 않는다. 저녁거미가 내리고 포효하듯 불어오는 숲속의 바람에 물결이 너울거리더라도 자연의 일부는 다른 생명체를 안심시키려 노래를 부른다. For making it all worth our while. 드디어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오기 싫었던 여행이었는데 마지막 밤이 되니까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요. 특히 제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되게 밝게 떠서 저 호수가 달빛에 비쳐서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 달빛에 반사된 호수를 보니까 도시를 떠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들을 더 책임지고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남들처럼 되는 게 아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살자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니까 날파리나 모기들도 사라지고 저 호수하고 이 불하고 그리고 이 노트 이렇게 딱 4시 남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 호수에서 주는 밤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고 우리 채널이나 전지욱이라는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불멍을 좀 하고 제 일기도 좀 쓰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씨가 꺼지기 전까지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한 6시 반쯤 눈이 떠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안 보니까 잠을 푹 자니까 일찍 눈을 뜨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특히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애기들 어딨니? 갔다. 자, 애기들하고 나눠 먹어라. 마지막 식사야. 떠나기 전 숙소에서 마지막 필사를 했습니다. 전날 자면서 읽었던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어서 그걸 그냥 필사를 할까 하다가 필사 노트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2번이나 필사를 했는데요. 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고된 삶일지라도 직면하고 살아가야 한다. 회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삶이 얼마나 힘들지라도 자기 자신보단 낫다. 삶은 가장 풍족할 때 가장 초라해 보인다. 자, 이제 핸드폰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별로 안 왔네요. 트집쟁이들은 천국에서도 못마땅한 구석을 찾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가난하다면 가난한 대로 사랑하라. 오름 측에서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필사노트 수집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버전과 월든 버전 2가지를 동시에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세트 할인을 적용해 드리고요. 종류에 상관없이 필사노트 구매 시 여러분의 여행 가방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해줄 러기지 택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완필 이벤트인데요. 7월 말까지 상세 페이지에 제한된 내용대로 완필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페이백 2만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의 심심하지만 진지했던 여행기 어떠신가요? 이제 곧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매번 휩쓸리듯 떠나버리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고 새로운 생각과 에너지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필캉스를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어제 들렸던 저 매점에서 팥빙수 하나 먹고 가려고요. 옛날 팥빙수 10,000원. 오, 비싸다. Never had